일단 오후장 매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는 이렇게 했고요. 좀 저도 아쉽게 매매를 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 뭐죠 2시였죠. 이제 종가 시간이 돼가지고 오후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계속 상위 검색에 있었고, 그리고 대금도 보면은 거의 2조가 터졌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2시부터는 좀 쳐다보다가 이 흐름이 지금 보면은 최근에 뭔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셨어야 하고, 그게 이제 하나솔루션이었어요. 하나솔루션을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보면은 프로그램이 계속 샀거든요. 470억까지 샀고, 저렇게 내려올 당시에 보면은 계속 지금 사고 있죠. 내려올 당시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엄청나게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계속 사면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거를 뭐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막 하면서 쫙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줘야지 사실 매매하기가 좋거든요. 투매라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 프로그램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하나솔루션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쉽사리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기다리다가 지금 산 거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거였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해요. 이게 일봉도 보면은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고, 그리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팔다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이제 반등이 나왔던 시간이 15시 12분이었거든요. 때가 이제 15시 12분 이때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여기서도 떨어질 때도 계속 샀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이렇게 매매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넥스트레이드 그 시장으로 넘기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팔긴 했어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판 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때 고생을 좀 해가지고, 이때도 이제 여기서 좀 손절이 나가다 보니까 결국엔 손절을 쳤거든요. 이것도 여기서 뭐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늦게 잡으려고 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래서 이제 보면서 최대한 늦게 잡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그냥 빨리빨리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서 이제 저점은 잘 땄죠. 그리고 팔기도 잘 팔았고. 근데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이거를 저는 한 번 더 기다렸어요. 여기서 지금 시간대가 이때 보면은 이제 5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여기는 최소한 깨고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15시 넘어가면서 한 번 더 내려와 주면서, 아니면 아예 깨고 내려오든지 한 번 더.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장에서 올리는 거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이 좀 빗나가면서 여기서 일단 사지를 못했어요. 이게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 지금 이게 올려준 것도 보면은 반등이 저점에서 대략 이 정도면은 4% 넘게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참 저도 이제 아쉬운 거는, 일단 여기서 못 들어간 것도 못 들어간 거지만 이걸 자꾸 넥스트레이드장에서 올리다 보니까 이게 넘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되게 기회인데도 계속 지금 기회를 못 잡는 상황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을 보면은 이때를 생각하면은 넥스트레이드장에서 오른다라는 거를 좀 예측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넥스트 레이장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여기 거래대금이 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중을 많이 넣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렸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은 사고 있고, 근데 유리한 이 가격을 주지 않으면 사실 좀 홀딩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저점에서 잡고 아니면 이런 데서 잡고 이제 넘어갔어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끝까지 샀죠. 여기서도 불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쨌든 매매를 했는데, 투산 에너빌리티는 저점을 이제 미리 찍어버리니까 이때가 이제 2시 40분이잖아요. 이때 찍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히려 기다리는데 내려오질 않으니까 더 사지를 못한 거고, 그리고 더 헷갈렸던 거는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를 보고 있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거를 매매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대금도 많이 터진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된다라는 것도 알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비중도 태울 수 있고. 근데 이때 저를 헷갈리게 했던 거는 인투셀이었어요. 인투셀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 죽었던 게 여기서 이제 뒤늦게 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투산 에너빌리티가 저런 식으로 더 이상 이제 변동성이 안 나오고 흐지부지 할 때 여기서 갑자기 빵 때려버리면은 이거 충분히 동의가 되거든요. 이거 올리는 거 사실 순식간이고, 그래서 이 고점 위로 올라가면서 끝나버리면 또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속아가지고 계속 보다가 투산 에너빌리티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주면 사고, 그리고 자리를 주지 않으면 일단 이거를 사자. 그리고 얘가 쏘면은 얘가 차라리 맞는 거고, 그리고 못 가면 얘를 손절을 치자,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손절이 나간 거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빵 쏴주질 않았잖아요. 그럼 뭐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투산 에너빌리티를 또 들어가자니 이 평단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때 이제 이때 끝난 거잖아요. 20분. 근데 이게 평단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유리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순식간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완전 꼬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아쉬운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크게 뭐 수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고 좀 아쉬운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를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하나 솔루션을 좀 기억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솔루션과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거와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예측을 했어야 하고, 그래서 이 정도가 오후장이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 인투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였고 이제 얘가 이제 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요 사람들이 지금 모두 투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가 급등을 해버리면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예측을 했었고, 그런데 뭐 예측이 틀려가지고 손절 치고 지금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고 사람들이 다 이거를 볼 때, 그래서 주변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시선이 고정되면 안 되고 항상 시야를 넓게 펼쳐가지고 다른 종목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지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미국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만 지금 이거에 계속 쳐다보면서 그럴 게 아니라 시야를 계속 넓혀야 됩니다. 그걸 연습을 해야 하고. 근데 내가 종목을 들고 있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투셀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인투셀이 급등을 해준다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치를 챘을 때는 아마 여기쯤이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들어왔을 때 이 슈팅이 나와주고 이런 데서 또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예측은 한번 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만 뭐 틀렸죠. 그래서 손절을 친 거고, 이 정도가 이제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단 하루가 지났고 지금 오전 11시 3분입니다.
일단 인투셀 매매한 거를 좀 더 추가로 지금 찍어보려고 하고요. 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속았잖아요.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내려올 때 얘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은 충분히 동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들어갔다가 이제 손절을 친 거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매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두 번 손절이 나갔는데, 왜냐면 제 눈에는 아직도 인투셀이 할 의지가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런 짓을 벌여놓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제 손절을 친 거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고점 돌파를 하니까 들어가서 손절을 쳤는데, 일단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점 돌파할 때는 이제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요 어제 고점을 넘어주면 들어가자. 그래서 요 고점을 넘길 때는 이제 진짜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짧게 스캘핑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지저분한 모습을 여기서 보였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얘네들이 많이 있었고 이 종목에 자기들이 뭔가 할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면 어제 분명히 여기서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보고 더 이상은 이제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승이 더 나왔고, 물론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는 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갔을 거면 일단 어제 갔어야 하는 거고, 페이크 쓰지 않고 그냥 갔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진짜였다면 또 이런 지저분한 또 일을 벌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기들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팔아먹기 위한 그냥 움직임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할 거였으면 또 오전에 분명히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때 종목도 아무것도 없고 시장에서 뭐 센 종목도 없는데 그때를 노리지 않고 굳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짓을 벌인다라는 건 사실 자기들 들고 있는 물량이 얼마 있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도 한번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